자,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사실상은 굉장히 많은 누적적인 수급이 들어와 있는 종목이에요.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뭐 들어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공매 대차 부분의 상한 부분도 일정 범위는 있을 수 있는데 원체 이제 추세적으로 많은 물량이기 때문에 지분율로도 많은 물량이기 때문에 공매 대차 상환 이외에도 뭐 긍정적인 마인드에서 들어오는 물량도 충분히 있다라고 해석을 해드립니다. 다만 일단 드상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이슈 범위들이 그렇게 깔끔하게 진행되는 건 아니에요. 깔끔하게 진행되는 거 아니라는 거는 도덕적으로 굉장히 지탄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국민 수준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눈높이? 과거의 눈높이, 과거의 국민들, 주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약간 잘못된 뭐 합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당연하다는 듯이 그리고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듯이 진행을 해서 금융당국의 제재를 좀 많이 받은 상태이죠, 사실. 그러니까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덩치가 큰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일단 왜 수급이 들어오는 그 정도 범위 대비해서 탄력을 못 받을까? 제한적으로. 물론 이제 그 주력주로 넣지 않는 이유는 펀더멘탈적으로 저평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만 감안을 해서 놓고 본다면 뭐 누적적으로 수급이 있고 수급이 규모가 작지 않아요. 그래서 나쁘지 않고 그리고 이슈 범위도 뭐 부정적이지 않고 여러 가지 이슈 범위들이 긍정적인 이슈들이 충분히 있고 근데 결론은 어찌됐든 슈팅이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꺾이고 이게 굉장히 좀 오랜 기간 지속돼 왔어요. 근데 오늘 불현듯이 다시 이제 들여다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고점 대비해서 이제 점진적인 강세의 그림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고점 대비해서 점진적인, 그러니까 고점 대비해서 미끄러져 내려가고 바닥에서부터 점진적인 강세에서 오늘 갭상승이 나왔어요. 근데 신뢰도를 그렇게 높게 설정하지 않고 있다가 일단 거래가 더 확장되면서 슈팅 범위를 잡아자 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 내 보기 힘든 이제 거래였고 이때 12월 4일 날 무너져 내렸던 그 음봉의 거래, 그러니까 계엄 진행되고 그리고 나서 현 정부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정책주의 기준은 아무래도 방산 쪽의 기준이 설정이 된 것이었죠. 근데 방산 쪽이 이제 원체 맞았고 또 금융지주사 같은 경우는 정책의 기조보다는 밸류 프로그램 뭐 금융지주사 원래 하고 있던 부분이고 그쪽의 흐름보다는 어떤 거에 기준이 돼요? 일단 국가 신인도의 하향에 대한 우려감 그런 부분 때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경우에도 같은 정책주로서의 휘청거림, 충격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고 중간에 가격 반발력이 좀 있다가 갭상승 나왔잖아요. 3%대. 바로 이제 음봉 떨어지고 거래가 없는 그런 추세 흐름이 됐습니다. 1,500만 주만 터져도 그래 좋아라고 할 텐데 이건 지금 거래가 뭐 오늘 우리 계산 방식대로 한다면 12시 기준이니까 4천만 주까지도 나올 수 있다. 4천만 주면 거의 뭐 1조에 달하는 거래가 터질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 1월 2일부터 조 단위의 거래가 넘는 종목군들이 서서히 나오고 있어요. 개별 기준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1조가 넘었고 그리고 뭐 거의 뭐 9천억 1조 수준에서의 뭐 한미반도체 슈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SKC도 어마어마한 거래를 터뜨리고 흐름이 됐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또 오늘 현대차로 압축을 좀 하면서 여타 이제 변동성 종목을 많이 정리를 좀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편입을 좀 하더라도 잘라낸 종목군들은 뭐 수익 정리한 종목도 있고 소폭의 손실인 종목도 있는데 거래가 둔화됨으로써의 그 기준과 또 추이 추세가 좀 불편한 부분에서의
기준 뭐 이렇게 이제 복합적으로 설정이 돼 있죠. 결론은 에, 변동성 종목의 숫자가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 축소시켜 놨기 때문에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의 추이 추세 강화 부분을 다시 한번 기대해 보자. 수급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다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봉 기준에서는 이제 단기 추세 부분에 있어서는 갭 상승 이후에 패턴,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의 기울기, 소나 모멘텀 차트에서의 우상향의 기울기, 뭐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돼서 들여다보는 기준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봉, 월봉 기준에서는 이제 수급 범위까지 놓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월봉 기준에서 수급 보시면 이제 지속적으로 매수는 들어와 있는 기준이 됩니다. 23년 이후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원체 이제 쪼개기를 많이 했어요. 합병하고 쪼개서 HD 현대 인프라코, 두산 인프라코를 합병시키고 두산 에너빌리티로 합병시키고 다시 쪼개가지고 그것을 떠넘겼죠. 뭐 떠넘겼다 표현은 좀 그렇고. 수급이 들어오고 이때만 해도 추이 추세 굉장히 긍정적으로 본 거예요. 근데 뭐 12월 전국에서 무너진 흐름이야 전체 그 기준이라고 놓고 보더라도 이럴 때 기준도 매우 좋았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합병에 대한 부분에 결론적으로는 뭐 그룹 차원에서 어떻게 우기든 시장의 반응은 비도덕적으로 해석을 해서 금융당국이 칼날을 뽑아낼 정도의 기준이었으니까 진짜 못된 짓거리였죠. 뭐 그 얘기하면 또 길어지고. 그래서 알짜배기 두산 밥켓의 그 배당에 대한 뭐 그런 부분의 수익 범위를 가져가기 위해서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합병 내용을 서스럼 없이 발표를 한다라는 게 제 상식으로는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됐었어요. 하여간에 뭐 10월 이후에서도 누적 수급 범위가 매우 좋은 상태의 기준입니다. 절반의 몸통 뭐 돌리는 흐름도 나쁘지 않고요. 긍정적이고요. 거래를 터뜨리면서의 흐름이니까. 그리고 저 윗부분까지로 설정을 놓고 잡을 때에도 저 윗부분, 요 부분까지를 놓고 잡을 때에도 마찬가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누적 수급만을 놓고 보더라도 뭐 하락 장악 확인형 이후에 돌려지는 흐름의 상승 장악 확인형이 거래를 터뜨려주면서 움직임을 줬기 때문에 요 라인이 탄력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원체 변동성이 작아요. 시가총액이 13조여서 변동성이 작다. 그럼 택도 없는 소리고 한미반도체가 지금 11조를 넘겼단 말이에요. 걔 지금 올해 들어서의 변동성 보세요. 뭐 업종이 다르다. 에이 풀 뜯어먹는 소리. 얘도 슈팅 나올 때 단기적으로 더블 나오고 막 그랬단 말이죠. 오래전 얘기긴 하지만 결론은 지금 거래대금이 상상을 초월하게 형성되어져 있다. 그 부분 때문에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서 볼 수 있다. 이 슈팅 범위가 거래만 유지가 되면 최소 3천만 주씩만 유지가 돼도 3천만 주면은 6천억, 7천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앞전 고점들을 쉽게 다 넘길 수 있습니다. 25,000원 52주 신고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전체 시장의 흐름에 뭐 삼성전자가 약세로 전환돼 있고 아쉽고 하이닉스의 꼬리가 좀 달렸고 뭐 현대차는 다시금 지금 강하게 돌리고 있고 이 흐름 속에 여러 종목이 이제 엇박자의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시장은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맞춰서 움직일 수 있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 검색기가 제 역할을 굉장히 크게 할 수 있는 위치가 돼 있죠. 무슨 얘기냐면은 검색기 기준에서 일단 포착돼 있는 종목군들의 슈팅이 오늘은 이제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긴 한데 여기서 이제 두산에너빌리티가 거래가 더 터뜨려지고 슈팅이 나오면은 뭐 얘도 10%대 이상의 슈팅 15%까지 열려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뭐 1월 달부터 해서 계속 뭐 어마어마한 슈팅들이 계속 나왔죠. 뭐 1월 12월 말 뭐 1월 계속. 그래서 보시면
글로벌 증시에 이제 연동되는 추세까지도 지금 형성이 돼 있고요. 글로벌 증시에 연동되는 그런 까지도 6개월, 7개월 만에 양봉이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뭐 주력 포트폴리오도 굉장히 지금 시장 대비해서 11월부터는 포트가 이제 11월 포트부터는 빨간색으로 완전히 전환돼 있어요. 언제 뭐 계엄이 있었냐는 듯이. 그리고 12월 30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15%, 한올바이오 파마의 15% 변동 이후에 검색기에서 슈팅 나온 종목이 1월 2일에 두산 로보틱스 상한가 수준,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1월 3일에 12% 추가 폭등, 상한가 그 다음날 12% 폭등, 그리고 하이닉스 9%, 10%에 달하는 폭등, 하나오션 12%,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추가적으로 또 변동성 확정 8%대, 한미반도체 6%, 그리고 그 다음날 또 8%, 그 다음날 1월 8일 날에 15%뭐 난리가 아니었죠. 한미반도체, 그리고 1월 8일 뭐 유한양행 15%, 그리고 SKC가 1월 8일 날 14%에 1월 9일 날 23%. 뭐 이런 슈팅. 오늘만 조금 이제 쉬어가는. 쉬어가더라도 현대차의 5%, HD현대 중공업의 5%, 두산 에너빌리티 다시 이제 막 접근하는 범위입니다만 그 슈팅 범위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요 검색기 활용하셔서 수익 기조 잡아가시고, 검색기 신청하시는 방법은 뭐 네이버로 찾아오세요. 네이버로 찾아오시든 아니면 이제 뭐 유튜브로 찾아오시든 윤정두 검색하셔가지고 오시면 이렇게 검색기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검색기 신청 방법이 있으니까 뭐 신청하셔서 같이 보시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요 무료 신청 요 누르시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나는 검색기 종목 나오면 조금 전에도 몇몇 종목 있던데 내가 선정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은 검색기에서 나온 종목군들, 조금 전에 보여드린 종목군들 전부 문자로 발송이 됐겠죠. 그리고 나는 포트폴리오 같이 구성해서 수익 극대화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전화번호 밑에 있습니다. 연락 주셔가지고 함께 하셔서 그 수익 범위들 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